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농장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는 옥수수를 우리가 육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장이 있는데 지금 이 보이는 거는 사료용 옥수수 F1들입니다. 이것들은 모 S 회사에서 지금 베트남에서 품종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농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꽃이 많이 폈죠. 딱 비교를 해보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보셨을 때 키 차이가 상당히 크죠. 즉 왼쪽 같은 경우는 F1이에요. 그래서 종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혹은 농가에서 종자를 사다가 심으면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 키가 작은 것들은 이게 이제 요 F1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교배 조합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엄마 아빠를 만들어 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큰 것들은 이미 조합이 끝나서 F1을 만들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이제 얘네들을 계속 자가 약세를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가 수정을 해서 이 자가 수정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가 약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키는 대략적으로 뭐 1m 내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요 네 군데로 우리가 부여져 있는데 지금 만들어 놨는데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옆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여기가 세 번째 블럭이 되겠고, 그 옆으로 보면은 이제 큰 것들이 보이죠. 예, 큰 것들은 이제 F1들, 제가 만들어 놓은 F1들입니다. 그래서 F1들이 좀 크고 뭐 작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요 지금 양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찰옥수수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요 찰옥수수 F1들을 심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같은 품종, 이렇게 5개가 같은 품종. 그래서 키 차이가 이렇게 있고 형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F1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렇게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가약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가약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7번이나 18번 정도 우리가 자가 수정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이제 순수 얘네들의 DNA가 상동염색체가 있는데 상동염색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근교약세, 그래서 근친되면은 많은 병들이 있고 약해진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택을 달아 놨어요. 그래서 내가 26년에 스위트콘의 5번째 번호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그럼 여기는 6번째 되겠죠. 6번째 되겠다. 그래서 7번째, 8번째 쭉 해서 100번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키가 똑같죠. 이렇게 키들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고정이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고정이 덜 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가 옥수수의 특징은 수술 암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여기는 수술이 있는 데고 암술이 있는 데는 우리 이제 이삭이 열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암술 부분, 여기는 수술 부분. 그런데 여기 꽃가루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꽃가루를 묻히고 싶어. 그런데 이거를 씌워 놓지 않으면은 막 어디선지 날라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이 실크백이라는 걸 씌워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살짝 보면은 여기에 꼭 이렇게 수염이 있죠. 이 수염을 우리가 다른데 수정이 안 되도록 막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지금 관수를 통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베트남이 지금 철이 우기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가 매일 안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수로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비가 너무 자주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 다음에 비가 자주 오니까 햇볕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 웃자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문제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날아다닙니다. 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죠. 그러면 벌들이 많으면은 이 작업을 어떻게 해요? 벌이 쏘이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만져도 벌들은 절대로 쏘질 않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벌들이 쏘일 때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쏘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게 있죠. 이런 색깔들도 하나의 형태고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여기 잎 귀에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주색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올해 뭐냐면은 이렇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지금 위에 꽃가루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삭이 안 달려 있죠. 이삭이 전혀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교배가 못 하겠죠. 그래서 아쉽게도 이런 것들은 이제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나왔지만 너무 늦어요. 네. 아직도 여기 실크, 즉 수염이 나오질 않고, 화분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 내일은 화분이 나오질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배가 또 안 되겠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얘네들이 교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숫꽃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숫꽃은 나오는데,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씨앗을 먼저 퍼뜨리려고. 내가 내 씨앗은 못 만들지만 내 유전자에 반은 넘겨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꽃가루는 나오지만 요런 그 수염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오늘은 이렇게 꽃가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수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배할 거고요. 보통 이제 지금 시간이 8시인데 우리 교배는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에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때 꽃가루가 제일 많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꽃 피는 시간이 보통 있는데 그게 바로 9시에서 11시 사이에 이 꽃가루가 활짝 이렇게 쳐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이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통을 만든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만들고 있는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어제 씌워놨어요. 미리 내일 교배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씌워놓고요. 보면 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지만 벌들은 절대 쏘지 않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얘네들은 왜 여기에 꿀도 없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달라붙어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꽃가루를 엄청나게 묻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런 것들은 제가 지금 F1들을 만들고 테스트 중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좋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품종 등록을 해서 이제 여러분 식탁에 조만간 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품종들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된 종자를 써기 때문에 안 났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방법은 또 남은 종자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또 찾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들은 수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것들이 한 25일경 지나면은 우리가 익어서 따먹게 됩니다. 지금 얘하고 또 얘 품종이 또 다르죠. 왜냐면은 이 수염 색깔이 얘는 노랗고 얘는 약간 자주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옥수수의 각자만의 특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 조금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너무 그 이삭이 밖으로 너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엽이 완전히 잘 싸져야 되는데 이렇게 잘 쌓여 있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가 지금 교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양쪽으로는 찰옥수수를 우리가 만들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초당옥수수. 여러분들 초당옥수수를 좋아하나요? 그래서 초당옥수수의 계통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교배를 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노란색 봉투가 씌워져 있는 건 교배가 된 상태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막 쓰러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쓰러진 것들 있죠. 이걸 우리는 도복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어떤 것들은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데 어떤 것들은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죠. 어떤 것들은 잘 서 있고 어떤 것들은 쓰러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못 쓰니까 이제 우리는 도태를 시키고 이렇게 잘 자라는 것들만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키가 커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세대가 낮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새로 F2에서 F3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키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물론 키는 좀 더 커요, 일반적인 것보다. 그리고 그래서 벌들 너무 많다, 그쵸? 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 나온 것들 아니면 쓰러진 것들은 발화율도 안 좋거나 아니면은 생육도 안 좋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걸러냅니다. 대신에 이렇게 좋은 것들은 우리가 쓰죠. 이렇게 지금 계속 쓰러진 것들이 많은 게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교배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러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쉽지만 우리가 그냥 그냥 도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농장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